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엔 바다톡톡 4회차 도입 강연을 맡게 된 음성 원당초등학교 교사 홍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눌 주제는 안전하고 신나는 해양 레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것도 많이 나올 거고 내가 해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집중해서 재미있게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더 알고 싶은 게 생기면 선생님 말하고 있을 때는 조금 참았다가 질문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오거든요. 퀴즈를 맞힐 때 누가 많이 맞히나 이기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맛있는 간식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해양 레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해양 레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자유롭게 그냥 얘기해볼까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바다 좋아요. 또 수영장, 또 계곡 좋아요. 또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하 동문. 맞아. 여름 하면은 맛있는 수박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뭘까요, 이거? 여름방학. 학교 안 와요. 방학.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방학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이 얘기해준 것처럼 선생님은 바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바다에 가봤다 하는 사람. 전 바다 가봤어요. 한 번씩은 다 가봤어요.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배울 해양 레저는 어떤 뜻이냐면요. 해양이라는 단어와 레저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양 또는 연안,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땅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 효양 증진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해양 레저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에 정의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나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땅에서 재미있게 또는 건강하게 즐기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해양 레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양 레저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가 수상 레저 안전법에 보면은 수상 레저의 종류를 크게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상 레저는 물 위에서 하는 레저를 말하는데 바다도 물이니까 오늘은 그냥 같은 걸로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둠은 동력 수상 레저라고 합니다. 동력 수상 레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추진기관을 갖고 있는 기구를 사용한 활동을 말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뭘까요? 추측해볼까요? 반대 뭘까요? 맞아요. 비슷해요. 무동력 수상 레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동력 수상 레저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대요. 무동력 수상 레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얼른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력 수상 레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힌트를 2개씩 줄 겁니다. 첫 번째 힌트는 글자 수를 주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걸 보고 내가 글자 수를 보고 알겠다 하는 사람은 정답을 말하지 말고 손을 재빠르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하면 답을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이 2단계로 초성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정답이 나왔으니까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이 레저는 수상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토바이인데 물 위에서 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수상 오토바이는 어떤 원리냐면 이 밑바닥, 바닥 부분에서 물을 흡수한대요. 그리고 흡수한 물을 꾹꾹꾹꾹 압축해서 한 번에 빵 하고 뒤로 쏩니다. 그러면 앞으로 퓨 하고 날아가겠죠. 그 힘으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기구가 바로 수상 오토바이고요. 이 수상 오토바이를 탈 때는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 아저씨는 법을 지키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답이 2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돼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생각이 안 나죠? 자, 그러면 2단계 힌트 가볼게요.
네, 이 노란색 가운 입은 학생? 모터보트 맞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학생? 고무보트 정답입니다. 자, 모터보트와 고무보트인데요. 자, 모터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트 모양인데 모터, 즉 엔진이 달려있는 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에 있는 엔진 같은 거 있죠. 그게 여기에 달려있어서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보트고 그 재료가 만약에 고무다. 그러면 우리가 고무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터보트랑 고무보트는 혼자서도 탈 수 있고 여러 명이서도 탈 수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글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5글자. 조선 갈까요? 조선? 두 글자는 요트 같은데? 앞에는 뭐였을까? 자, 이 레저 활동의 이름은 바로 어디서 들린 것 같아요. 세일링 요트라고 합니다. 요트는 배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배에 이렇게 큰 돛이 달려있어요. 자, 이 돛은 뭐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게 해줄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물 위에서 잔잔하게 탈 수 있는 게 세일링 요트입니다. 그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타보고 싶지 않아요? 세일링 요트? 한번 이거 타고 바다에서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떠 있으면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 들었어요. 자, 그럼 동력수상 레저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어요. 6글자예요. 선생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수상 레저 활동입니다. 선풍기? 선풍기 비슷한 게 있죠? 뭐였을까? 네! 좀만 크게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바로 호버크래프트 또는 호버크라프트라고 합니다. 이 기구는요, 이 밑바닥에서 바람이 나온대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는 힘으로 물 위에서 살짝 뜹니다. 그리고 그 뜬 상태로 이 선풍기처럼 생긴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며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물 위에서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 위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구 하나만 있으면 땅과 물을 왔다 갔다 모두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기구라서 앞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의 동력 수상 레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동력 수상 레저들은 운전을 해야 된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면허증.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면허를 따야 되죠. 이 동력 수상 레저들도 조종 면허라는 거를 따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 안전 교육을 꼭 받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동력 수상 레저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질문도 답이 2개입니다. 이거 본 적 있죠? 네, 학생. 수상스키 좋아요. 수상스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영어예요. 조금 어려워요. 초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드? 어떤 보드일까?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웨이크보드라고 합니다. 자,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모터보트 있죠? 모터보트랑 이 장비들을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줄을 잡고 앞에서 모터보트가 달려가면 뒤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즐기는 건데 차이점을 보면 수상스키는 이 발판 모양이 스키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웨이크보드는 넓은 판 하나에 2발이 동시에 붙어서 탄다는 특징이 있고 얘는 그냥 속도를 즐기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 속도를 즐긴다면 웨이크보드는 이 물 위에서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묘기를 부리는 게 더 장점인 레저 활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친구가 이게 취미인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친구가 타는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몇 시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2번째 문제 갈게요. 5글자입니다. 이번에는 영상부터 볼 건데요.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해본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낙하산이 날아갑니다. 자, 높이 떠올랐다가 풍경을 구경을 하고 가끔 이렇게 내려와서 발을 물에 퐁당퐁당 담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도 이제 모터보트가 달려가면서 이 낙하산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레저 활동이에요. 혹시 이 활동의 이름이 뭔지 알까요? 혹시 뭘까요? 패러세일링 정답입니다. 패러세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 건 좀 무서워. 근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타면 좋은 활동이고요. 여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하네스라는 안전장치와 그 다음에 낙하선,
그리고 전동 보트를 연결을 해서 탈 수 있는 레저 활동입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높이 올라가요, 얘가. 진짜 약간 엄청 높이 올라가서 무서워가지고 친구 손을 꽉 붙잡고 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트랑 낙하산이 연결되어 있고 하네스라는 안전장치에 사람이 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5글자예요. 이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저 이거 봤죠? 이거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초성은 요거랑 요거가 합쳐진 말이에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플라이보드예요. 플라이보드.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보드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꿈이 아이언맨이었던 학생 없나요? 아이언맨? 나 한때 꿈이 아이언맨이었어요 하는 학생이 있다면 플라이보드를 경험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트스키 수상 오토바이 있죠. 걔의 특징이 물을 흡수했다가 한 번에 빵 하고 쏘는 거였잖아요.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랑 호스를 연결해서 이 발판이 있는 덱이라는 부분으로 물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 발판 밑으로 물이 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물이 세게 나오니까 사람 몸이 위로 붕 하고 뜨겠죠. 그래서 붕 뜬 상태로 이렇게 체중을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조종을 하는 레저 활동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요새는 이제 손으로 보조 균형 잡는 장치가 있어서 손과 발을 함께 이용해서 조종을 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플라이보드, 아이언맨 꿈인 사람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답이 2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뭘까요? 카누랑 가요. 2개 다 맞췄어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물 위를 떠다니는 활동을 카누, 카약이라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배를 탔다는 점, 그리고 이 패들, 노를 이용한다는 점이 공통점인데 카누와 카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패들의 모양이 좀 달라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재료도 좀 다르네요. 나무 플라스틱. 맞아요. 그리고 제일 큰 다른 점은 카누의 패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하다가 오른쪽을 하고 싶으면 이걸 넘겨서 오른쪽을 해야 돼요. 근데 카약의 패들은 양쪽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차이점 혹시 찾았을까요? 어떤 차이점 있는 것 같아요? 카약은 대회 때 쓰는 것 같아요. 또 인원수 다른 것 같아요. 좋아요. 배 생김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배 생김새를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카누는 이 윗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와 반면에 카약은 이 앞에 윗부분에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좀 넓고 균형을 잡기가 쉬워서 그냥 초보자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탈 수 있는 반면 카약은 배가 좀 더 좁고 속도가 빨라서 대회나 아니면 좀 고급자들이 이용을 하는 레저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답이 무려 3개입니다. 이건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거다, 그쵸? 초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서핑보드 좋습니다. 같은 거였어요? 또 다른 건 뭘까요? 서핑보드에서 다 파생된 활동들이에요. 정답은 서핑보드 또는 서프보드, 여기에 패들보드와 윈드서핑인데요. 서프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핑 생각하면 돼요. 이 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파도를 타고 즐기는 레저 활동이고요. 이 서프보드에 내가 만약에 노를 들고 탄다. 그러면 패들보드가 되는 거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윈드 서핑이 됩니다. 그래서 서핑도 되게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두 시간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주도나 바닷가에 가면은 요새는 이 서핑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처럼 막 높은 파도를 타지는 못해도 잔잔한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서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영상을 먼저 볼게요. 가려졌어요. 선생님 가족을 지켜줘야 돼서. 선생님 동생이에요. 이것도 본 적 있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바닷속을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스노클링 맞습니다. 스노클링은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이 장치를 스노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입에 물고 이렇게 긴 호스가 있는데 내가 입에 물고 물안경을 끼고 물 얼굴을 이렇게 살짝 물에 담가서 잠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호스의 끝부분은 물 밖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밖에 있는 공기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 살짝 떠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랑 물속 풍경을 볼 수 있는 레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노클링을 하려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물 위에 동동 뜰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살짝만 떠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 겨울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스노클링을 가족들이랑 해봤는데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 여러분보다도 어린 저학년 학생들도 이 스노클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스노클링을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닷속 풍경이 진짜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우주복 같은 걸 쓰고 있죠. 초상은 이렇게. 사이클 아니에요. 사이클 아니에요. 사이클은 이렇게. 이거 본 거 같죠? 아까 봤던 거예요. 얘는 sea walking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워킹, 걷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스노클링은 우리가 물 위에 떠서 바닷속을 보는 거라면 sea walking은 이런 헬멧을, 엄청나게 거대한 헬멧을 쓰고 사다리를 타고 물속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이 줄을 잡고 바닷속을 걸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도 이 헬멧 속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헬멧 속으로 지금 혹시 공기방울 보이죠? 이 헬멧 속으로 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헬멧 안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헬멧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아마 5학년, 6학년 친구들 배웠을 텐데 공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과학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를 선생님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직접 눈앞에서 물고기 볼 수 있고요. 물고기랑 아이 컨택 할 수 있고요. 물고기도 터치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밑에 있는 돌이나 산호들을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만져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많은 동력 수상 레저와 무동력 수상 레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줄 테니까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진들이에요. 오른쪽 사진들도 아까 봤던 사진들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손대고 얘기해 볼게요.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뭘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보여요. 차이점. 찾았을까요, 혹시? 왼쪽은 뭐가 있고 오른쪽은 뭐가 없어요. 손대고 들린 것 같아요. 네, 손대고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고 헬멧까지도 쓰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착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게 레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물놀이 하러 갔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마냥 즐거운 활동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레저를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안전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상레저 안전법 제3장에 보면 안전준수 의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20조 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하면서 이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구명조끼고요. 그 외에 헬멧도 있을 수 있고 물안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22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의 제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내려지거나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또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겠죠? 제25조 무면허 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야 되고요. 내가 면허는 없는데 타고 싶다. 그러면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 옆에 같이 타야 되겠죠. 제26조 야간 수상 레저 활동의 금지. 저는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자고 밤에 노는 게 좋아요. 해도 밤에는 바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진 후 30분부터 밤을 지나서
해 뜨기 전 30분까지 깜깜할 때에는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혹시 실종돼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레저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27조 주취중 조종금지. 자,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레저 활동을 즐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29조 정원 초과금지. 그 수상 레저 기구에 정원을 초과해서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규칙들을 다 잘 지켰어요. 나는 아주 떳떳하게 지켰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고를 당해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다에서 길을 잃었어요. 나 혼자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명을 받아들일까요? 나는 여기까지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해로드. 네, 해로드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죠. 핸드폰 없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있다면 해로드라는 앱을 깔아서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로드라는 앱에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할 때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바다 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구하러 오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숫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앱에서 바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한테 또는 소방청한테 바로 신고 문자가 전달이 되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물놀이를 하러 가게 된다면 해로드라는 앱을 미리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이 슈퍼맨처럼 1초 만에 짠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몇 분 또는 몇십 분 동안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기다리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렇죠. 생존수영. 요거 1년에 고학년은 반드시 생존수영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때 갈 거고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이 되면 배울 거예요. 이거는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처럼 수영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존수영은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한 수영. 내가 체력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와줄 때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수영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올해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생존수영 갔다 왔는데 실은 선생님도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까 스노클링 하러 갔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동생 붙잡고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10분 만에 그냥 포기하고 배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땐 내가 살고 싶어도 육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수영 배울 때 선생님 저는 물이 무서워서 안 배울래요. 선생님 저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구경만 할게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실제 사고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이 생존 수영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배워두어서 나중에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양 레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고 또 앞으로 많은 여름을 맞이할 때 바닷가에서 그냥 물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레저 활동들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안전하게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방학 며칠 남았어요? 20일 정도 남았어요? 오, 좋겠네. 많이 남았네요. 남은 방학 활동도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